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9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6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윤 4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이모월 갑오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갑오가 되겠습니다. 오늘 볼 명식 일간은 갑목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그 갑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갑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갑목이 되겠는데요. 자, 갑이라고 하는 글자라고 하는 것,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 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천, 여기다 쓰면 안 되죠. 자, 천간을 10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있게 되는데, 이 10천간이라고 하는 것에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갑이라고 하는 글자는 제일 먼저 나오는 제일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갑목 일간이라고 하는 일간들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좀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글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성격들이 좀 강직하면서 좀 보스기질이라고 하죠. 남들 꼬봉되는 것보다는 남들보다는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뭐 다 꼬봉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죠. 나름대로 자존심도 다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남들보다 좀 뛰어나려고 하는데, 일간의 특성 10개의 천간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 가장 먼저 나오는 천간 중에서도 첫 번째 천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보스 기질, 두려운 기질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목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이 되겠고, 오해가는 목이 됩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는 것인데, 그냥 나무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 나무라고 하는 것도 음과 양으로 나누게 되면 갑목은 양이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은 음목이 되는 것인데, 이거를 갖다가 음양으로 나눠 놓는 이유는 뭐냐면,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성향이 좀 다른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사람이라기보다는 여자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남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향이 좀 다르죠. 남자는 여러분들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남자인 아들을 낳을 수도 있고요, 딸인 여자를 낳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들은 좀 거칠고요, 투박하고 애가 좀 노는 것이 노는 것도 인형 이런 것보다는 총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노는 게 더 좋죠. 근데 딸을 낳게 되면 딸은 좀 부드럽고 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인형 같은 거, 이렇게 뜨개질 같은 거 이런 거 배우려고 하죠. 이거는 타고난 천성 자체가 사람이긴 하지만 아들이라고 하는 남자의 속성과 딸이라고 하는 여자의 속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 아들인데도 굉장히 여성스러운 그런 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여자애는 외관은 여자인데, 외관은 여자아이인데 남자 선호목하는 그런 여자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간도 중요하지만, 일간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주 전체가 예를 들어서 음목인 을목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마치 음목인 화초와 같은 그런 일간이라 하더라도 마치 그 성향 자체는 굉장히 터프한 그런 성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일간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원칙적인 어떤 성향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을 비롯해서 나머지 글자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있는 상태에서 그 주변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간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똑똑해질 수도 있겠고,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바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잘못 만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 같았는데 친구들을 잘 만나게 되면, 내지는 부모를 잘 만나게 되면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것들을 만회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옛날 우화 같은 거 보면은 바보 온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바보 온달. 근데 평강공주를 만나서 아주 뛰어난 장수가 됐듯이, 만약에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평생 잘못하면 바보로 살았을 수도 있죠. 그것이 뭐예요? 일간과 사주의 전체의 짜임, 그 다음에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기룡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양목에 해당이 되고 간목 대림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나무가 아니고요. 편백나무, 소나무라든가 이렇게 큰 나무를 뜻합니다. 그래서 원래 나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파리를 틔우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받는 그러한 목적으로도 쓰이지만은 이렇게 큰 나무, 간목과 을목을 나눠놓는 이유, 양목과 을목을 나눠놓는 이유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물론 이제 나무로서 열매를 맺는 용도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목적은 동양지목으로 쓰기 위해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나누는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지목이라기보다는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화초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양지목으로 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여기에 맞게 배합을 하는 거예요. 동양지목으로 써야 되는데 물만 자꾸 줘서 간목을 갖다 계속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죠. 돼지를 키웁니다. 돼지를. 근데 돼지라고 하는 것도 좀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겠지만은 원래 돼지를 키우는 목적은 사람이 좀 안 좋긴 하더라도 도살을 해서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돼지를 키우는 겁니다. 그냥 애완으로도 요즘은 돼지 키우지만 원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기 위해서 집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돼지도 적당량 적당히 컸을 때는 돼지를 이제 잡아서 이제 그 성격설 때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돼지를 갖다가 돼지의 용도는 뭐예요? 먹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 돼지를 계속 사료 줘가면서 10년, 20년 막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돼지가 하염없이 크기만 하고 용도가 없는 거예요. 용도가 그냥 죽으면 땅에 묻는 용도밖에 없겠죠. 사료값은 억수로 빠져나갈 것이고, 그래서 간목부터 개수까지 이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각 일간마다 용도와 그 쓰임이 각각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일간의 용도에 맞게 쓰임에 맞게 배합을 하게 되면 그 사주는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배합이 틀어지게 되면 그건 나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지목으로 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내지는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을 맞춰주는 것인데,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양지목으로 쓰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간목도 열매를 맺거나 꽃을 피우는 용도로 쓸 수 있죠. 그걸 갖다가 목화통명의 용도로 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하고 화를 써서 얘는 이때의 목화통명을 이루는 나무는 키우는 나무인 거고, 동양지목으로 키우는 나무는 뭐예요? 작벌해서 큰 배를 만들거나 대들보를 쓰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간목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동양지목으로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꽃을 피우는 용도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춘하절, 즉 봄과 여름은 대체적으로 목화통명에 이룬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반대로 추, 동절, 가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동양지목으로 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우는 나무는 물과 따뜻한 햇볕이 필요한 것이고, 베어서 동양지목을 쓸 때는 도끼라든가 연장 같은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경금, 정화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아까 말했지만 춘하절 중에서 하절에 태어난 것에 해당이 되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에요. 여름 중에서도 가장 화가 왕한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금 화가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고 고온해지고 건조해지는 그런 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잠깐 비가 내려서 그래도 그렇게 가물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나무라든가 산에 있는 풀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아직은 이렇게 마르진 않았지만은, 만약에 앞으로 한 2주간, 3주간 예를 들어서 비가 오지 않고 장마가 진다 하더라도, 장마도 마른 장마라고 하죠. 마른 장마를 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마른 장마는 뭐예요? 비가 오지 않는 장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장마 전선은 저 밑에에 와서 도사리고 있는데, 북쪽에 차가운 기운하고 남쪽에 뜨거운 기운이 비슷비슷하게 되면 장마 전선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현상을 아마 이렇게 마른 장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월 같은 경우에 뜨거운 여름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산에 있는 나무가 바싹바싹
마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나절의 나무는 목화 통명, 아직은 자라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작발하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5월의 간목이라 하더라도 목이 많게 되면,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이때는 경금을 부득이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아직은 성장하는 나무로 보기 때문에 물을 줘서 나무를 키워야 되고요.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무가 고사한다라고 하죠. 말라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주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있는데, 간목 같은 경우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이 더 공력이 크겠죠. 그래서 이 개수가 있게 되면 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얘는 뭐예요? 인성,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라고 하죠. 인성 중에서도 간목은 양목이고 개수는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정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나를 생해주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는 나를 생주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는 뭐예요?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화의 기운을 또 억제시켜주는 역할까지 해요. 그래서 엄마가 있으면 나도 도와주게 되고, 나를 상해하는 나쁜 기운도 엄마가 물리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간목이 5월에 태어난 사람이 수가 있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부모님하고의 연분이라든가 또 배운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5월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좀 약하기 때문에 개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요. 개수를 생해줄 수 있는 금이 이렇게 있어준다라고 하면, 금은 개수를 생해주는 역할, 개수는 일간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정관, 요거는 정인, 관인 상생함으로 인해서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식혀주면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그렇게 되면 간목이 짙푸른 녹색을 띄어서 산천이 푸르르게 이렇게 녹음을 짓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가 뿌리가 있었을 때는 간목이 인이라든가 묘라든가 뿌리가 있어준다라고 하면 더 큰 숲을 이룰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간목이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작은 나무를 한여름에 키우는 그런 개념으로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간목도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좀 나무가 크면 더 좋을 것인데, 일단 5월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적인 것 꼭 살펴보시고요. 수라고 하는 것, 금이라고 하는 것의 용도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금수가 없이 화만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나무가 어떻게 돼? 말라 죽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현기증이라든가, 쉬운 말로 뭐예요?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으니까 사람이 항상 짜증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생기가 없어요. 여러분, 한여름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풀 한 폭이 잘 보시면 축축 늘어져 가지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뭐예요? 5월에 수기가 부족하게 되면 바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상으로도 매우 좀 건강이 안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5월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 개수 또는 임수인 인성이라고 한 것, 그 다음에 신금 내지는 유금 같은 금이 있게 되면은 사주를 좀 평안한 좋은 사주로 배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명식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간은 간목이라고 하는 양목이 되겠고, 대립목에 해당이 되면서 대체적으로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있지만,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자라나는 나무로서 독화 통명을 이루는 것이 좋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추나절에 태어났을 때는 목화 통명이 이롭고요. 그 다음에 추동절에 태어났을 때는 동량지목으로 쓰임에 이롭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화가 왕한 계절에 태어났죠.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곳수를 놓고 봤을 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화이면서 양목이면서, 그 다음에 오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죠. 그래서 간목이 오를 보게 되면은 양목이 음화를 받기 때문에 이건 식신이 아닌 상관이 되겠고 상관격이 됩니다. 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왕합니까? 목보다는 화가 더 왕하죠. 상관이 일간보다 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화가 상관격을 이루는 것인데, 이거는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어떤 상관? 진상관 격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상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게 되면 설기가 태과해지고 내지는 설기가 과다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기태가 설기 과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설사하죠. 밤에 여름 같은데 회라든가 조금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 다음날 내지는 당일 화장실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아주 설사 3번만 하게 되면 거시기가 막 쓰리기 시작하면서 삶의 의욕을 바짝바짝 잃게 되죠. 밖에도 못 나갑니다.
합니다. 잘못하면 큰일을 낭패를 보기 때문에 이 설사가 잦게 되면 안 좋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 설사를 3번 이상 하게 되면 일간 사람의 기운이 어떻게 쭉 빠지고 얼굴이 헬쓱해지면서 얼굴에 다크서클이 막 생기고요. 사람들이 어디 아프니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 그 전문용어로 좀 쪽팔려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설기태가 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 일간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을 식신상관이 많이 빼가기 때문에 일간이 어떻게 돼요? 허해지는 거예요. 기가 많이 빠져서 쉬운 말로 사람 구실 못하고 간목에 구실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설기태가 설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간목이 오래 태어났을 때 상관격, 여러분 상관격 하면 되게 좀 안 좋다라고 보지만 상관격이 나쁘지만 않습니다. 국세만 잘 갖추게 되면 상관격처럼 또 아싸라고 좀 대범한 사람이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중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상관격이 안 좋은 것이고, 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예요? 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상관이 좋아서 이런 말이 있어요. 상관, 견관, 이면 위화백 단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상관이 왕한데 관성이 있게 되면 상관경관 위화백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상관이 왕한 사주들은 관성을 보지 않는 것이 좋은데, 자, 간목이 오래 태어났을 때 이렇게 목화 진상관격이 되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성이라고 하는 수가 있어서 목을 생겨주고요. 그 다음에 화를 억제시켜 줘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간목이 오래 태어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수 내지는 개수가 있어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상관격이 인성을 얻었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명리용어로 상관 패인이라고 해요. 패인, 뭐 게임 패인 이렇게 해서 나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상관이 왕한데 인성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이 상관 패인이고요. 이 상관이 왕한 상관이 일간의 기운을 빼가는 것을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 같이 똑같이 인성이 나의 기운을 빼가는 화의 기운을 억제시켜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인성은 나의 모자란 기력을 보충시켜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수가 약하기 때문에 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를 생겨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될 바는 아닌데, 만약에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경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긴 하더라도 이 경금은 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격들은 관성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은 아까 마찬가지로 수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관을 봐도 무방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수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월간에 이렇게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연간에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수가 없는 상태에서 경금은 수를 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을 바로 극하게 되면 이 간목은 오히려 단명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인데, 다행히 중간에 임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목을 극하지 않고요. 금생수 수생목에서 칠살의 용도가 생기죠. 이렇게 되면 칠살은 뭐예요? 무시무시한 나를 공격하는 적군과 같은 것인데, 이렇게 통관상생하게 되면 경금의 용도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경금의 파워, 경금의 힘을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주국세는 어느 정도 갖추었다라고 보지만은, 중요한 것, 천간에 투출한 것들은 지지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이 일지를 보게 되면 오화를 이렇게 보죠. 그러면 화가 왕한 중에 다시 화를 보게 되면 밑으로, 땅 밑으로는 화국을 형성한 것 같아요. 나무가 있는데 밑으로 용암이 있어서 땅이 막 뜨끈뜨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금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가 내리게 수가 살아나게 되면 화를 억제시켜주고 목을 생겨주게 되는 그런, 얘는 용신이 될 것이고 얘는 희신이 될 것인데, 오화 두 개 있는데 연지에 뭐가 있어요? 자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오화하고 말씀드렸던 경자년, 이모월은 요 좌우상충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은 임수의 뿌리가 날아가 버리고요. 경금은 뿌리 자체도 얻지를 못하죠. 그래서 수가 화를 억제하려고 해도 수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 물이 말라버릴 수 있겠고, 화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금은 어떻게 됩니까? 금은 녹아버리죠. 그러면 간목이
의지할 곳이 없어요. 이게 3주까지만 넣고 봤을 때 어떤 분들 간목이 자에 뿌리를 둔다, 통근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간목은 자에 통근이 안 되고요. 수가 간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간목 자체가 매우 신약한 사주가 돼요. 신약한 사주가 된다. 따라서 생시에서는 금수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약한 간목에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글자 시가 안에 한 글자, 시지에 한 글자, 두 글자 가지고 세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거는 생시를 살펴봐야지 알겠죠.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일단 지지가 목과 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한번 먼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술도 마찬가지겠죠. 갑술도 어차피 지지로 토, 천간을 간목이기 때문에 금수가 필요한데,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금수가 필요한데 사주가 좀 조열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을축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요 오화는 좌우충돼서 약간 약화되어 있고 자수도 깨져 있기 때문에 임수 경금이 낙동강 오리알 됐다. 특히 경금은 뿌리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임목을 보게 되면 한 마리 토끼는 잡았어요. 어떤 토끼를 잡았냐? 간목에 뿌리는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것이 인우회국하게 되면 이것도 화로 변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아무리 좌우상충돼서 원령에 있는 오화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건 뭐예요? 화가 너무 왕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간목에 뿌리가 되어야 되는데, 수기가 부족하게 되면 목은 화를 생해주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으면 나무 간목의 뿌리가 화를 생하고 좀 더 조열해지는 사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일단은 임수 경금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거는 운세 자체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개미대운 조금 안 좋을 것이고, 갑신을류는 금수가 살아나죠. 이렇게 되면 신자수국하게 되고요. 유금이 오게 되면은 경금의 뿌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를 다시 생해줄 수 있습니다. 단 병술대운 때 조금 안 좋을 것이고, 무자대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좌우상충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이렇게 운세 대운 자체가 수대운이기 때문에 천간보다는 대운을 지지를 중시해서 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수대운을 왔을 때 좌우상충 되게 되면 이렇게 얘는 인후하고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충하더라도 또 한번 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운에 따라서 기륭이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근데 여명이었을 때는 경진대운, 자진합수하기 때문에 이때를 빼고는 신사대운, 기묘대운, 병인대운, 정축대운은 조금 나을 수 있어요. 축토가 요거는 습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운을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정묘대운도 병인대운하고 마찬가지이겠고요. 무진대운 같은 경우에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운이라고 표현했네. 병인시, 정묘시, 그 다음에 지금은 무진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임수를 파극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무토가 약한 무토가 아닙니다. 5월의 무토는 화가 왕한 것처럼 무토도 왕하고요. 다시 이 일지의 오와 진의 뿌리를 둔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무토가 굉장히 왕하죠. 일간도 약한데 이렇게 화토가 왕해지게 되면 요건 재다신약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밥줄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죠. 이런 경우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 조심, 재물에 대한 욕심을 너무 크게 버린다라고 하면 내 밥줄을 갖다가 끊어놓는 그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은 그러한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의례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 해수를 갖다가 그냥 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해라고 하는 것은 간목과 을목의 뿌리가 될 수 있는 해중에 있는 간목을 가지고 있겠고, 여기 있는 자수는 좌우충을 해서 약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해중에 있는 해중에 있는 임수가 여기 월간에 투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수가 살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금이 뿌리가 좀 약해 가지고 수를 생해 주는 것이 좀 미약하다 하더라도 해수 하나를 가지고 간목이 뿌리도 간목과 임수가 뿌리를 내리는 것은 나쁘지 않죠.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얘는 어차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예를 들어서 사화 같은 것이 오게 되면 사회상충 됐을 때 요 또 해수가 사화하고 부딪혀가지고 또 깨질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좀 위험하거나 다치거나 좀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임신기유시 같은 경우는 천간으로 임수, 계수가 투출하게 되고 금을 받기 때문에 다 금수가 다 살아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만 써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계유시를 한번 보죠.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유금은 병금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요. 또 금은 술을 생조해주는 역할, 계수까지 봤으니까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간목 자체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목에 뿌리를 얻는 것도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목에 뿌리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